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흔한 부자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게임 방송이 아니라 이제 검수사 관련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 제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금 교재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교재는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직접 이 방송인이 공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참석하고 했던 그런 내용인지라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크몽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가격은 약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이제 책정을 하여 판매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자료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갑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할 예정이고 금액은 5,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총 140페이지 정도가 되어지고요. 구성은 이제 잠시 후에 쭉 보겠지만은 검수사의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이 자료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검수사 무작정 따라하기이고 이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그 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를 금지하겠습니다. 영상을 수시로 보아서 자료 숙지에 참고가 되면 좋은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래에 계좌로 입금 후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바로 1일 이내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 대한 느낌 좀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필기와 면접을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본 사진은 2020년도 이제 시험 현장인데 저는 광주에서 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시험장은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과 광주와 부산.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의 한 땡땡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 1층에서 시험실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놓았는데요. 본인의 수험 번호와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디에서 그 몇 반에서 시험을 보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는요. 어, 그 반에 들어가게 되면 칠판에 이와 같이 정확하게 책상 어디에 앉아야 한다라는 것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대로 앉아야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그 시점이 코로나로 좀 어려운 그런 시점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거리 두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서 컨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이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교실 내의 사진인데요. 그 일단 준비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OMR 카드 사인펜, 검정색 사인펜을 준비해야 하는데 혹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깜빡하고 놓고 가신 분들은 여기에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이 시험의 현장 가운데 모습이고 저는 그 앞에 칠판에 나와 있는 제 자리에 지금 착석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좀 일찍 갔습니다. 보통 이제 8시 반까지 입실인데 저는 8시까지 입실을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싶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앉게 되면 일단 그 자신의 그 수험표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이렇게 이제 놓아야 하는데 운전면허증도 괜찮고 주민등록증도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좀 제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격증 어떤 그 카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신분 증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무슨 뭐 각서를 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책 한 권 정도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이제 있었죠. 이제 오른쪽에는 당시에 이제 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면 당일 정오 12시를 기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답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큐넷에 올라오게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시험지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에 마킹이 되어 있는 그 번호와 또 그 다음에 가 답안으로 나와 있는 이 답안과 비교해서 내가 합격했는지 또 그러하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고 합격의 기준은 꽈락 40점이고요.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두 과목입니다. 기출 어떤 기본 지식적인 내용 25문항과 또 그 다음에 영어 25문항에서 이제 50문항으로 이렇게 시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이 합격이 되어지게 되면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카톡으로도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게 되면 또 큐넷으로도 시험을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몇 점인지 또 영어가 몇 점인지 총점이 몇 점, 평균 몇 점 해가지고 이제 필기가 합격이 되어진 거지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까지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면접 일정이 잡히게 되는데 면접 뭐 접수는 따로 안 해도 되고요. 기존에 이제 접수했던 그 필기 그것이 그대로 면접 접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또 시험을 봤는데 광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험을 보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시험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하죠. 광주 기준입니다. 지하에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대기를 이렇게 해주었다가 뭐 거기에 차도 마실 수가 있고요. 또 에어컨도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따라 올라가서 자신의 순번에 맞게끔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이 면접에 있어서 한 가지 그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일단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그 면접에 앞서서 지금 지하 대기실 말고 또 다른 대기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또 다른 대기실에서 이제 번호 추첨을 하게 되죠. 보통 한 타임당 12명에서 15명 내외로 이제 추첨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번호를 잘 받아서 이제 당시에 그 4번 추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그 번호표를 나누어 주게 되죠. 그거를 이제 우측 또는 좌측 가슴에 부착을 하고 자신의 이제 번호가 불려지게 되면 면접관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면접관은 평균 2명 정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앞에 파티션, 커튼 파티션으로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험자도 면접관님을 볼 수가 없고 면접관님도 수험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4번 수험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뭐 4번 수험생 누구누구입니다. 뭐 어디 출신입니다. 어디 회사에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책의 구성은 이와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 또 그 다음에 검수사 필기 출제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7년 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그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검수사에 대한 그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막연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또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필기 출제 동향을 통해서 각 항목별로 좀 문제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수사 실기 출제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커뮤니티나 인터넷 어디에도
면접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전무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과거에 시험을 봤던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한 권으로 끝내기에도 면접 준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좀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내용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 사업의 이해, 법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검수사란 이 3번과 4번은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그리고 검수 작업 시 유의사항, 이것도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화물 검수 여섯 번째하고 여덟 번째 컨테이너 검수,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간간이 꼭 나오는 것이 특수화물 검수에서도 나오게 되죠. 이 특수화물 검수는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강제, 철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화물,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위험화물은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어,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 컴퓨터공학 01학번이고요. 당연히 이제 같은 학년에 저희들은 졸업을 하면 정보처리 기사는 졸업장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꼭 따야 하는 입장인지라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저 때는 정보처리 기사는 이제 저희 학과 졸업생들만 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대생이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고 또 DB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캄보디아 RUPC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심리학 강의를 했죠. 한국 힐링 교육센터 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심리학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커피숍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검수시험에서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필기는 90점이고요. 실기는 이제 네 문제 물어봤는데 네 문제 다 정확하게 답을 해서 지금 합격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별거 아니라는 거.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 정보 지식을 정보 지식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그 취지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이제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교재를 크몽이라는 곳에 이제 올려서 5천 원이면은 사실 담배 한 깍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좀 지킨다라는 생각 가지고 담배 한 깍 안 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결제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5천 원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또 혹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료를 거의 근 한 50명 정도에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 자료를 받기만 하고 뭐 고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험 공부에 앞서서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당신은 왜 검수사 자격증을 얻으려 하나요? 이제 물론 관련 계열에서 일을 하자 할 것 같으면 가장 적합하겠죠. 현재 지금 검수사 관련해서 평균 연봉이 3,500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커피숍이 항만에 있는 커피숍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장님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초봉이 일단 그 정도 되고요. 물론 각 항만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부산 쪽이나 인천 쪽 같은 경우는 항만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검수사의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뭐 어떤 데는 2,4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 3,5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수사, 검량사 이 두 직렬은 거의 비슷하게 좀 받고요. 난 좀 더 받고 싶다 그러면은 검수사 획득한 다음에 감정사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산 조금 더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검수사 같은 경우는 일단 경력이 한 7, 8년 정도 쌓이게 되면은 그래도 꽤 괜찮게 받게 되고요. 평균 이제 월급으로 치게 되면은 그 특근 수당까지 해서 400에서 450 정도. 지금 제 아는 후배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450 정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요. 순수하게.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무래도 배가 들어올 때마다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말도 없고 약간 개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4명 정도 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왜 포기를 하는가 봤더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의 그 성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이제 혈액형별로 자신의 성격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이냐,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 머리로 사고가 되어지고 머리로 계산이 되어져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가슴형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죠.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동해야 이제 행동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고 장형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저질러 놓고 보는 결과부터 내놓고 보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서 머리형이 공부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싹 수집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 머리형이고요. 장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작은 해보자. 첫 페이지부터 일단 열어보자. 무작정 이렇게 부딪히는 스타일이 장형. 그리고 가슴형 같은 경우는 옆에서 계속 동기부여가 이렇게 이제 부여되어야만이 공부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 가슴형인데 이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공부 계획을 잡을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 테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인내할 준비가 되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자격증 하나씩 이렇게 이제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들도 오펙 이런 것도 이제 자격증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하나씩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인내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검수사라는 이 자격증이요. 관련된 전공이나 학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쉽겠지만은 대부분 이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저씨들, 뭐 비전공, 또 이제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큼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상당히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검수사 시험 합격률인데요. 먼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평균 응시자가 5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인기가 거의 없죠. 보편적으로 보통 시험에 이제 응한다 할 것 같으면은 뭐 1년 평균 10,000명 이 정도 되는데 500명이면은 거의 뭐 이거는 인기가 없는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합격률이 중요한 건데요. 응시자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면 여기 1차 합격률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한 반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응시를 하면 220명, 200명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격을 한 그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전해, 지난 해에 필기 합격을 한 사람들은 1년 정도 더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가지고 2차 면접에 응시를 하는 사람 또한 250명 내외로 이렇게 쭉 평균이 되어져요. 그 중에서 이제 합격은 한 200명 정도 되어지는데 1차 합격을 하게 되면은 1차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면은 2차 합격도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8년, 2019년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 들어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면접의 질문의 난이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답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건데 1교시는 검수사에 대한 그 준비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2교시 영상은 다른 링크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1일 이내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